쇼! 안녕하십니까.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가 아니네요. 임시 진행을 맡은 시사평론가 최영일입니다. 오늘 아침 북설 때문에 봉도사가 아직 방송국에 도착하지 못했는데요. 아마 차를 버리고 거리 어딘가를 열심히 뛰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목격하신 분들은 제보해 주시고요. 불가피하게 제가 진행자석에 잠시 앉았는데요. 애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고요. 아마 오프닝만 하고 하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첫 번째는 역시 대설주의보입니다. 서울의 첫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월요일 아침 교통 대란입니다. 출근길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이대 목동병원. 자, 이게 어제 굉장히 충격에 우리를 빠뜨리게 한 뉴스인데요.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건. 주말 내내 관심이고요. 오늘 부검으로 사인을 밝히게 된다고 합니다. 2부에서 이 소식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라카이. 자, 휴양지죠. 유명 휴양지인데 보라카이를 태풍이 강타했고 한국인 관광객 400명이 발이 묶여 있습니다. 류여해도 올라와 있네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이름인데 눈물을 흘린 사연 역시 2부에서 다뤄보도록 합니다. 자, 월요일 아침 제가 고른 실시간 검색어는 역시 서울 대설주의보가 되겠습니다. 자, 눈이 이렇게 내리면요. 혹시 사랑하는 누군가가 떠오르시나요? 월요일의 첫 곡, 퀸의 명곡이죠. Somebody to Love. 정봉주의 정치쇼 1부 뉴스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함께 해주실 분 누구시죠? 네,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프닝 해준 최영일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최영일 평론가님에게 많은 응원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 난리 났어요. 인기 폭발. 최민숙님, 최영일 평론가님 목소리 참 좋아요. 우정우님, 영일이 형 DJ 하셔도 될 듯. 이미 DJ 경험이 많으신 분입니다. 예, 음악 방송이 아니라 시사 방송이었죠. 맥미수님, 오늘 출연료 최영일님과 n분의 1 하시나요? 아니, 그냥 다 드릴게요, 다. 수락사님, 도사님 그깟 무슨 도사가 그깟 눈 좀 해왔다고 늦으시고 흐흐흐 눈을 타고 오는데 눈이 얼어갖고 미끄러요. 아, 네, 미끄러지다 드셨군요. 네. 자, 평상시에 2배 일찍 나왔는데 길이 정말 막히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부터 예. 길이 엄청 막히더라고요. 예, 오늘 외근 활동하시는 분들 특히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가 있죠? 무슨 네. 뉴스? 아무래도 그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예.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뉴스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12시까지 오고 그쳐내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밤 12시까지요? 아니요, 낮 12시. 아, 난 12시까지. 예. 근데 오늘 밤까지 뭐 눈이 계속 내려서. 그렇죠. 네, 뭐 서울, 경기도, 강원 영서 지방에 2에서 7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호. 그다음에 충북 북부 지방에도 1에서 3cm 가량의 예. 눈이 올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을 했습니다. 뭐 강원도 관련해서 뭐 영서 지방, 네, 영서 지방에는 그 눈이 많이 내린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예. 네. 왜냐면 평창 올림픽 때문에 지금서부터 눈이 계속 와줘야 되거든요. 아, 네, 그렇죠. 예. 그 눈이 이렇게 차곡차곡 계속 쌓여줘야 돼요. 네. 뭐 어쨌건 올해 서울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 겨울 들어서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몇 번 더 있을 예정이에요. 그 몇 번 더 있을 예정까지는 아마 기상청도 모를 것 같은데. 아니, 다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3개월치가 미리 나오거든. 아, 대설주의보가 예상되는 거. 그러면 그걸 네. 눈 그 강우 확률, 네. 강설 확률, 그다음에 양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빅데이터에. 그런 거 취재 갖고 오셔야죠. 그러게요. 기상청 출입이 아니어서. 예. 그게 아니라 그냥 신문 보고 이렇게 오시면 안 되죠. 취재를 갖고 오셔야지. 아,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아, 네. 그러죠 뭐. 길도 미끄러운데. 네. 올해는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여름에 뭐 더워가지고 뭐 겨울에 눈이 많이 올 것이다 뭐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평창 올림픽 때문에 많이 온다 그러던데. 아, 평창 올림픽 때문에. 예, 올림픽 때 눈이 많이 필요하니까. 아,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다음 뉴스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16일 귀국했습니다. 예. 네, 17일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그 방중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예. 그 비보도 전제로 했죠? 네, 비보도 전제로 했었나요? 예. 네. 그럼 보도는 이미 다 나왔는데요. 예. 그 청와대에서 뭐 윤영찬 수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수석들이 네,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도 방중 성과를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네. 네. 그 양 정상은 그 국민 우선의 정치 철학에 대해서 네, 공감대를 바탕으로 그 북핵 문제, 한중 관계 및 지역 정세 등에 관련해서 네, 심도 있고 네,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다.
역지사지 관항지대의 정신하에 그 어려웠던 과거까지를 교훈으로 그 상호 입장을 헤아려가며 지난 25년간 한중 관계의 비약을 바탕으로 향후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번 방중은 특히 일부 언론하고 자유한국당 등이 주장하는 홀대론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예. 그 청와대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그 한중 양 정상 간의 돈독한 우위와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그 한중 관계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 이와 함께 뭐 중국 측의 의전상 결례는 없었다. 라면서 그 식사 횟수 등과 같은 문제보다 그 사드 보복 철회 공식화 등과 같은 네, 방중 성과에 주목해달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2기 들어서고 아베 총리나 일본에서도 계속 요구했지만 그 스테이트 비짓 네. 국빈 방문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 한국 측의 요청과 서로 합의해서 받아준 거 아니에요. 네. 국빈 방문은 받아준 거 자체가 결례는 이미 없는 거예요. 성과예요, 그게. 뭐 그렇죠. 그 국빈 방문으로 갔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1년은 국빈 방문이 많은 줄 아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4차례 5차례 미국도 스텝 비짓 국빈 네. 방문을 1년에 이번에 지난번 갔을 때 국빈 방문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무시당한 건 아니지만 오피셜 비짓이었어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간 건. 그러니까 국빈 방문은 각 나라별로 5회면 5회, 4회면 4회 정해져 있어요. 네. 그거를 지금 연말에 예기치 않았던 것을 받아주고 합의한 것만 해도 그 대단한 성과거든요. 그렇죠. 이 국빈 방문이 원래 계획돼 있던 게 아니었고, 예. 네. 그 지난 그 베트남에서 열렸던 네, 에이펙 그때 정상회담에서 그 별도로 합의를 해서 이제 국빈 그렇죠. 방문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 네. 뭐 그런 점에 미뤄봐서 홀대론이라는 거는 사실 네. 자 이제 납득이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공동 성명 발표 없다고 해갖고 갔는데 공동 성명도 발표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자, 뭐, 예, 말씀하세요. 네, 만에 하나 예. 만약에 뭐 홀대를 당했다라고 쳐도 근데 뭐 외교 관계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뭐랄까 그 이유는 분명히 명확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 이전에 정부에 있었던 뭐 사드 배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사드 봉인 합의했고. 네. 어쨌거나 그만한 뭐 성과가 어디 있을까? 근데 이번에 보수 언론들은 조금 더 살짝 교활한 게 네.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 대통령 홀대 받습니까 하면서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네. 그래서 이 정상회담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런 비판하는데 너무 교활하더라고. 그렇죠. 사실 좀 앞뒤가 안 맞는 예. 비판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뭐 그거 전문 용어로 이러잖아요. 고양이 쥐 생각해 준다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하여튼 뭐 이 얘기는 뭐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한다니까. 네, 그래요? 저는 여기서 네, 이 얘기는 끝내겠습니다. 취재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 얘기는 많이 좀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었는데 비열한 웃음. 걸렸네요. 네. 예, 다 국정원 검찰 댓글 수사팀 해체 청와대 요구. 네, 그 2013년 국가정보원이 대선 개입 수사가 진행될 당시에 그 청와대에 국정원 댓글 수사팀 해체를 요구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청와대가 무슨 얘기죠 이게? 어떤 얘기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가 예. 검찰을 통제하라는 그 요구서를 국정원으로 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청와대에 검찰을 이제 통제하라 뭐 이런 보고서를 보냈다는 건데 이 보고서는 뭐 대통령에게 보고된 후에 사안에 따라서 비서실장, 뭐 민정수석, 홍보수석 등에게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바로 보고한 거죠. 예. 그러니까 국가정보원 업무의 특성상 뭐 대통령한테 직보를 할 뭐 사안도 있는 거는 분명한데 하지만 이번 건이 바로 그런 사안인가라는 데에서 좀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국정원과 관련된 댓글 수사를 진행을 하던 검찰에 대한 일종의 이제 뒷담화를 청와대에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사했는데 네. 쟤들 왜 저렇게 오바해? 왜 수사팀 해체시켜 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렇죠. 수사팀 해체뿐만 아니라 네. 뭐 최동욱 검찰총장과 관련된 마타도를 유포를 했고요. 혼외자가 그때부터 나온 거군요. 네, 뭐 혼외자 얘기는 이 보고서에 담겨 있진 않은데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최동욱 전 총장이 당시 총장이 국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예. 그다음에 최동욱 총장은 그 전 현 정부의 빚이 없다는 오만한 인식 아래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빙자해서 인기 영합 행보를 지속한다. 뭐 정권이 바뀌면 뭐 정치에 뛰어든다. 뭐 이런 검증되지 않은 마타도어를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유포를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수사팀 검사에 대해서도 운동권 출신이다. 뭐 이런 말과 함께 검사가 돼서도 시민단체에 회비를 납부했다.
또 이런 얘기까지 전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사찰을 의심케 하는 정황인데요. 이 보고서는 최동욱 총장이 물러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청와대에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원은 뭐 최 총장이 물러난 뒤인 2013년 11월에 그 신임 총장 취임과 동시에 빠른 시일 내에 그 댓글 수사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수사팀을 해체하고 공소유지 업무를 한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검찰 내부에 개입하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다 만들었네요. 그렇죠. 국정원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네, 청와대가 뭐 그대로 시행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까지 뭐 나오는데, 국정원은 이 수사팀 검사들을 윤석열 퀴즈로 지칭을 하면서요, 그 수사팀 인사들을 어디에 배치하라는 인사 개입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그 수사팀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인사를 해서 만약에 좌천성 인사를 하게 되면 당사자의 반발을 부르는 데다가 그 여론에도 부담이 되니까 몇몇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좋은 보직에 배치를 해서 영전하는 모양새를 갖춰놓고 차기 인사해서 한직으로 보내버려라.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하고요.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주장은 이제 건전 법조인,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봤을 때, 네, 건전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이 설명해 준 방식이다, 이런 내용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왜 애국 법조인이라고는 안 그랬죠? 그게 더 어울릴 것 같긴 하네요. 건전 법조인보다. 근데 건전이란 말을 참 이전 정부에서 쓰기 되게 좋아했는데, 그래요? 네, 건전자가 들어간 거를 되게 많이, 네. 그럼 저것도 많이 썼어요. 건전지? 건전지, 네. 넘어갈까요? 네, 건전지. 네, 건조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면서요. 네, 올 겨울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개그네요. 날이 네. 건조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공사장에서 갈탄 피우던 노동자 2명 사망? 네, 그 겨울철에는 기온이 내려가서 갈탄이 조개탄이라는 거지 옛날에. 네, 맞습니다. 그 콘크리트 작업을 할 때 그 콘크리트가 어는 일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온도를 좀 높여주기 위해서 그 공사장에 이제 갈탄을 피우거나 아니면 난방기구를 트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갈탄을 피우고 그 콘크리트 굳히기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연탄가스 때문인가요? 왜 그렇죠. 이제 가스로 인한 질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토요일 야간에 작업을 하다가 발견이 늦어졌어요. 또 이분들 비정규직 아니에요? 하청업체 소속이라는데 그 하청업체에서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는 아직 네, 알지 못합니다. 계약직이겠죠 이게. 네, 그래서 어쨌건 토요일 야간에 계속 작업을 하던 중에 네, 16일 오후죠. 그 16일 오후 9시 36분께 119 상황실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위험하다, 그 본인들이 좀 위험에 처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예, 스스로 전화를 하다 보니까 이미 좀 연기를 마신 상태다 보니까 발음이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특정을 하지 못해냈던 겁니다. 이 신고를 하신 분들이요. 게다가 이제 통화도 짧게 끊어져가지고 그 소방 당국에서 위치 추적하기가 되게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얼른 그 자리에서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디 밀폐된 공간이었나요? 이게 지하 1층이었다고 합니다. 그 지하 1층에 그 빌라 주택 건설 현장이었는데 그 지하 1층에서 이제 콘크리트 작업을 하다가 이 연기를 들이마시고 정신이 좀 혼미해진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방 당국은 일단 기지국을 특정을 해서 그 기지국 반경 5km를 수색하는 방식으로 이분들을 찾아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지 3시간 40분 만에 찾아냈다고 합니다. 김포시 운양도 한 신축 빌라 건설 현장에서 발견했는데 이미 2분은 네, 돌아가신 뒤였다고 하고요. 이게 만약에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이 3분이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한 명이 이거를 관리 감독을 하면서 안전 체크를 했을 텐데 이게 2분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 좀 그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수 있었는데 네, 좀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며칠 전에 저 철로역에서 안전공사하다가 사망한 분도 비정규직 노동자였고. 네, 비정규직 분들이 많죠. 네. 근무 시작한 지 4일 만에 돌아가셨다는데. 네, 맞습니다. 아휴, 자, 올해 사자성어는 파사 현정입니다. 파사 현정. 네, 잘못된 것을 없애버리고 정의로운 것을 드러나게 한다. 네, 맞습니다. 파사 현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상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